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며칠 전에 행배님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소송 지휘권을 언급한 일이 있어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을 하려 하자 행배님은 이것을 제지하고 변호사에게 적어서 주고 변호사가 물으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물었고요. 행배님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소송 지휘권의 행사이고 이것은 평의로 결정되었다고 했어요. 오늘도 공부는 하셔야겠지요. 저도 할 수 없이 법서를 뒤적이면서 다시 검토해 보았어요. 소송 지휘권이라 함은 소송의 심리를 신속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인정된 소송 절차의 주제 권능을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재판 기일을 언제로 정하는지 등 재판의 진행에 관한 것, 성명권의 행사 즉 법원이 궁금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밝히라고 요청하는 것,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즉 너무 늦게 신청한 증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 등이에요. 이것은 모두 책에 있는 예를 제가 든 것이에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절차의 진행에 관한 것이고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탄핵사건은 형사사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온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직접 신문권이 있어요. 따라서 윤 대통령도 직접 신문권이 있는 것이 명백해요. 그런데 행배님은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막으면서 소송 지휘권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의 권리를 막으라고 소송 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의 범위가 있는 범위 안에서 소송 지휘권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평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한 행배님은 증인을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이 직접 묻는다면 증인에 대한 위압감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속되어서 내란죄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고 탄핵 심판도 받고 있어서 파면도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무서우신가요? 변호사가 물으면 괜찮고 윤 대통령이 물으시면 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오금이 저릴까요?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성폭력 사건 등에서예요. 제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인 지원 제도 부분을 스캔해 왔어요. 잠시 보세요.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이에요. 범죄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 성 관련 사건, 강력 사건,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여태 나온 증인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있었나 모르겠고요. 그리고 성 관련 사건도 아니고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도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혹시 윤 대통령께서 보복하실까 행배님이 걱정하신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보복을 하셔도 행배님한테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저희 허황된 생각이니 범죄를 사주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 대통령은 제 유튜브도 못 보실 거예요. 증인에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에는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라고 되어 있어서 피해자도 아니에요. 에고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요. 행배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개발하시는지 그 창의성만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행배님이 최근에 여러 별명이 붙으셨는데 음란수계도 꽤 매력적인 별명이고요. 궤변행배나 성질무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질무쇠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헌법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형사,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뭐만 있으면 다 성질에 반한다, 안 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질이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저렇게 궤변으로 가득 찬 답안지를 쓰셨다면 어떤 시험이라도 합격이 어려우셨을 텐데 어려운 시험에 모두 합격하신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행배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진주 지역에서 명성이 있고 훌륭하신 김장하 선생을 만나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문대행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장하 선생은 행배님에게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게 갚아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행배님은 저분의 말을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셨으면 하고 헛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행배님이 제 말씀대로 개과천선하셔서 말년이 해피엔드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악장 앞부분을 첼리스트 이호진님과 같이 연주한 것 그리고 이어서 제가 혼자 친 것을 올려드릴게요. 이 곡은 해피엔드라는 영화에서 나왔고요. 이 곡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전도연이 최민식을 두고 주진모와 불륜을 벌인 사건이었지요. 이에 최민식이 전도연을 살해하고 주진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렬한 느낌의 곡인데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